자, 얘들아,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부등식이야, 부등식. 부등식 알지? 이제 등호 써서 나오는 부등식. 그러니까 방정식과 항등식, 그 다음 뭐야? 부등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부등식은 그러니까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어떤 부등식이냐면 이번 시간에 배울 건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너네가 이 부등식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 좀 알고 가자. 뭐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A가 더 크대. 그럼 내가 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A랑 B 중에 A가 더 크다면 내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도 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알고 있니?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예를 들면 뭐 4랑 2 중에 누가 더 크냐? 4가 더 크지 않아? 그지? 당연하지. 그럼 내가 여기다 양변에 1을 더해도 변함이 있어 없어? 없고 내가 양변에 2를 빼도 변함이 없어. 부등호의 방향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건 뭐 그냥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A와 B 중에 A가 더 클 때 이번에는 뭘 곱할 거냐면 어떤 C값을 C라는 값을 이번에는 곱할 건데요. 그럼 그랬을 때도 부등호 방향은 어떨까?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5랑 3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양변에 2를 곱할 거야. 양변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10이랑 6 아니겠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볼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5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9가 되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9 중에 누가 더 크니? 그렇지, 마이너스 9가 더 크죠?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 부등호 방향이 지금 바뀌었지? 그지?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C가 0보다 크다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 무슨 말인지 됐니? 근데 두 번째 C가 만약에 음수라면 음수가 붙어지니까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는 뭐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네요. 당연히 곱하기도 있으면 뭐도 가능하겠어? 나누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되겠죠.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알겠죠? 이해된 거지?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럼 여태껏 이게 우리가 해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요거였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게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1차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생긴 걸 1차 부등식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긴 걸 1차 부등식이라고 해. ax-b는 0보다 뭐 크다? 요런 거? 1차식이죠? 그리고 부등호로 나타냈으니까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걸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는요, 몇 가지로 나눠서 봤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봤어. 왜 두 가지로 나눠서 봤냐면 첫 번째, A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 또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봤단 말이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면요. 얘를 풀어줘. 즉 부등식을 푼다. 예를 들면 너네 항등식을 푼다와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요, 이제 의미가 좀 알잖아. 우리 항등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럼 항등식을 푼다라는 건 x값을 구해주는 게 아니었죠. 그죠? 항등식은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x값을 구하는 데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 미정계수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항등식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고, 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였어? 특정한 x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었죠. 이해되지? 그럼 부등식은 뭘 구하는 거야? 부등식은 뭘 구하는 걸까? 부등식은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x의 범위. 이제 좀 차이를 알겠어? 방정식은 그 특정한 x 값을 구하는 거고, 부등식은 그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범위 또는 구간.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요. 그럼 얘를
x의 범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얘를 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마이너스 b를 어디로 옮겨?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야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ax가 b보다는 크다라는 식이 하나 완성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야. 만약에 a가 0보다 크잖아? 그럼 그냥 얘를 나눌 때 a분의 b가 되고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a는 뭐야? 양수 아니야? 그럼 양수를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됐어? 무슨 말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일로 와서 또 얘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쓸 건데 이번엔 a는 뭐래? 음수래. 그럼 음수를 나눠줬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까 했잖아. 방금 한 거 아니었어? 양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양수 나눠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음수 나누면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음수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 예를 들면 뭐 2x-3을 했더니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이걸 만족한 x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면 2x는 3보다 크다고, 따라서 x는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요 식이 완성이 되잖아. x의 범위를 구해주는 게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다고.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고요. x는 2가 되겠지? 마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마3으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바뀌어야겠지.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뀐 거 확인했어? 이해했어? 부등호 방향 그대로인 거 확인했어? 이렇게 푸는 거였다고. 우리가 여태껏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네. 그럼 여기서 새롭게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한 가지만 딱 추가되는 건데 뭐냐면 이번에는 a가 0일 때를 한번 보자 이거야. a가 0일 때. 됐어? a가 0일 때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a가 0일 때는요. 얘를 식을 좀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얘를 가져올 거야. 알겠죠? 좀 정리된 식 얘를 가져올 거야. 그럼 얘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 0 곱하기 x를 했더니 b보다 어떻대? 크대 라는 요 식이 나오는 거 아닐까? a가 0이면? 됐어? 그럼 여기는 봐봐. 왼쪽 즉 x 자리 쪽에는요. x에 어떤 수가 들어와도 얼마야? 얼마야? 0 아니겠어? 0 곱하기 x니까 x에 어떤 수, 무리수, 유리수, 뭐 허수, 실수든 다 아무 수나 들어와도 여기는 뭐가 돼?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눠보고 싶은 건 뭘 나눠보고 싶냐면 요 b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자는 거야. b를 기준으로 x의 값이 어떻게 되냐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야. 잘 봐. 만약에 b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b가 양수인 거죠. 그죠? b가 0보다 크다는 건 양수라는 거잖아. 그럼 잘 봐. 얘 양수야. 근데 얘는 뭐야? 0이야. 그러니까 b는 0보다 커. 양수야. 근데 얘는 뭐야? 0이야. 근데 0이 더 크대. 이걸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건 이해를 하는 거야.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 잘 들어봐. 얘 0이야. x에 뭐가 들어오든 간에 다 0이야. 근데 b가 만약에 0보다 크대. 그럼 얘는 양수지. 얘는 0이지. 원래 누가 더 커? 원래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양수고 얘가 0이면? 근데 지금 부등호 방향은 누가 더 크다라고 돼 있어? 0이 더 크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안 된 거 같은데? 된 거 맞아? b는 양수야. 얘 양수란 말이야. 얘 양수고요. 얘는 0이야. 그럼 원래대로라면 얘가 더 커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지? 근데 지금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지금 0이 더 크다라고 돼 있잖아. 이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걸까? 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해가 없어. 얘는 해가 없다는 거야. 그걸 만족하는 x가 없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얘가 양수인데
얘가 양수인데 얘가 0인데 어떻게 0이 더 클 수가 있겠어? 양수가 더 큰데. 근데 부등호 방향은 0이 더 크다고 돼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거 두 번째. b가 만약에 0일 때 한번 가보자고. b가 만약에 0이야. 잘 봐. 그럼 b는 0이래 이번엔. b는 0이래. 근데 왼쪽은 0이야. 둘 다 0이네? 근데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 있어? 0이 더 크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둘 다 0인데 왼쪽 0이 더 크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둘이 같은 건데 왜 왼쪽이 더 큰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돼. 해가 없어. 이걸 만족시키는 해가 없다는 거야. 둘 다 0인데 어떻게 왼쪽 0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뭐 왼쪽 0이 크기가 좀 더 큰가 보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만족하는 x값은 없다 이거야. 그럼 이번 세 번째. 만약에 b가 음수면 생각해보는 거지. 잘 봐. 얘 음수래. 됐어? 얘 음수고 얘 0이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0이 더 큰 거야. 부등호 방향 어때? 만족하네? 그럼 이때 x는요. 잘 봐. 우린 결국엔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때 x는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수가 들어와도 다 0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지? x에 어떤 수가 들어와도 0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x에다가 모든 실수를 넣어도 얼마야? 모든 실수를 한번 다 넣어도 결과값은 얼마야? 0이라는 거 아니겠어? 그랬을 때도 어차피 0이고 얘는 음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는 뭐가 될까? 전부 다가 되는 거야. x는 전부 다가 되는 거야. x는 어차피 전부 다가 들어와도 왼쪽은 0인 거 변함이 없거든? 근데 b가 만약에 음수면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겠어? x가 뭐가 들어오든 간에 0이고 음수니까 부등호는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해하는 거야. 너네가 이걸 보고 이해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여기서 이걸 외워버리잖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항상 식이 지금 식을 이거 기준으로 본 거거든요? 요렇게? 항상 식이 이렇게 주지 않아요. 항상 식은 이렇게 주지 않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ax 어떻게 줄 수도 있냐면 ax에다가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이제는 ax인데 b도 맞는데 반대에다 등호까지 붙여버렸네.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그럼 이랬을 때 만약에 a가 0이래. 그랬을 때 우리는 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뭐를 기준으로 보자고? 누구? b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나눠보자 이거죠. 그러면 얘는 원래 이렇게 될 거야. 0 곱하기 x에 b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우린 b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자 이거죠. b가 만약에 0보다 크대. 됐어? b가 0보다 크대. 잘 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네? 바꿀래? 반대로 이렇게 할래. 방향 바꿔버리고 싶어. 이렇게. 됐어? 자, 방향도 바꿨다. 근데 b가 0보다 어떻대? 크대? 맞아? b가 0보다 크대? 자, 그럼 왼쪽은 무조건 뭐야? 0이야. 오른쪽은 무조건 뭐야? 양수야. 맞아, 아니야? b는 양수고 왼쪽은 0이잖아. 근데 부등호 방향이 뭐야? b가 더 크대. 이거는 얘가 0이고 얘가 양수인 건 모든 실수에서 가능한 거 아니야? 어차피 x에다 모든 실수를 넣어도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양수라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이 x값은 뭐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봐줘? b가 0일 때도 봐줘야 되지 않겠어? 그럼 잘 봐. b가 0이야. 얘도 얼마야? 0이야. 근데 지금 부등호 방향은 오른쪽 0이 즉 b가 더 크거나 같대. b가 크거나 같대.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얘도 0이고 얘도 0인데 부등호 방향은 얘가 더 크거나 같대. 이건 뭐가 될까? 그렇죠. 모든 실수죠. 왜? 얘 0이고 얘 0이잖아. 어차피 여긴 x에다 뭐를 넣든 간에 다 0이야. 맞아? 그랬을 때 b도 항상 0이란 말이죠. 근데 뭐가 있어? 등호가 포함되어 있잖아. 등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서로 뭐 하다는 소리야?
얘네 둘이 서로 같아도 된다는 말 아니겠어?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등호가 있다면 얘도 성립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값이 뭐가 들어오든 간에 다 성립을 하는 거지. 누가 0일 때도 b가 0일 때도. 따라서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b가 만약에 0보다 작대 해보자. 그럼 얘 뭐야? 음수 아니겠어? 음수? 얘는 0이겠지? 0과 음수를 비교했는데 음수가 더 크거나 같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건 만족하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해가 없음이 맞습니다. 되니? 요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런 거 있는 건데 이런 거야. 자, 이런 거를 이제 너네가 다 구별을 해서 뭐 풀어달라 이건데요. 여기서 구별해줘 풀어달라는 건요. 뭔 말이냐면 이런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어봐. 그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얘 모양은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A가 마이너스 1이면 0 곱하기 X가 0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 말이 돼? 안 돼? 왼쪽은 항상 무조건 0일 거야. 근데 오른쪽은 지금 마이너스 1이래. 근데 누가 더 크대? 0이 더 크대. 이거 맞아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 아니야? 0과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커? 0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해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고 x에다 어떤 수를 넣든 간에 다 0이어서 얘는 어떤 수를 넣든 간에 다 0이어서 0과 마이너스 1을 비교했을 때 0이 큰 건 맞잖아. 그죠? 이건 모든 실수야.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만약에 이번에는 A가 1이래. 그죠? A가 1이면 이렇게 되겠네. 0 곱하기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네. 무슨 말이 됐어? 자, 얘는 무조건 0이야. 얘도 무조건 뭐야? 0이야. 그럼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왜? 등호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뭐 하다는 소리야? 같아도 된다는 말이거든. 그럼 여기서도 뭐야? x값은? 모든 실수. 이렇게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사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부분이 아니야. 요 지금 1차 방정식 부분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파트가 딱 하나 있어. 근데 여기는 그냥 너네 부등식 간만에 하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 하는 거야. 그럼 너네 1차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는요. 처음 보진 않을 거야. 처음 보진 않을 거야. 너네 연립 방정식은 알지? 연립 방정식은요. 너네 연립 방정식은 뭘 찾는 거죠? 연립 방정식은 뭐 찾는 거야? 왜 연립을 해? 어떤 두 개의 식을 왜 연립을 해? 어떻게 두 개의 방정식을 왜 연립을 해? 아무 이유도 없이 연립하나? 연립하는 이유가 뭐야? 뭘 찾아내기 위해서? 근은 근인데 무슨 근일까? 연립을 하는 이유는 분명해. 무슨 근일까? 그죠? 공통인 근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낸단 말이야. 그럼 연립 방정식을 푸는 이유는 공통인 근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연립 부등식은 뭘 찾아내는 거야? 공통인? 그렇죠, 범위. 왜? 부등식 자체가 우리는 범위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연립을 하겠다는 소리는 공통인 뭘 찾아내겠다고? 범위를 찾아내고 싶어서 연립 부등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만 이해해주면 돼. 연립을 한 이유는 뭐다? 공통인 해든 범위든 찾아내기 위해서 연립을 하는 거다. 그럼 일단 연립 1차 부등식이니까 뭐 대충 풀어보면요 이런 거 아닐까? 예를 들면 문제로 한번 가볼까? 이거는 뭐 너네 뭐 어렵진 않을 건데요. 이런 거야. 자, 일단 이런 애들요. 위에 있는 부등식과 아래에 있는 부등식, 즉 얘네 둘이 연립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연립을 하겠다는 건 위에 있는 부등식과 아래에 있는 부등식에 뭘 찾아내고 싶다는 거야? 공통인? 공통인? 뭐? 범위 찾아낸다고 범위. 알겠어? 그럼 얘 범위 먼저 구해줘야겠죠. 얘도 범위를 구해준 다음에 얘네 둘의 공통인 범위가 어딘지를 찾아내주자 이거야. 그럼 얘 범위 구해봅시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나오지 않을까? 정리 좀 해주면. 여기도 정리해줍시다. x는 마이너스 8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걸 그리기 위해서 항상 뭘 쓰죠? 수직선을 그리죠? 수직선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수직선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 그래놓고 너네가 이걸 지금 모른다면 이제 배워두면 돼요. 자 봅시다.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찍힐 거야. 그죠? 얘를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x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떻대? x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떻대? 예?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거 아니야? 작은 거?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같다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포함하겠다는 소리야? 포함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x의 범위 안에 마이너스 3은 포함하겠다는 소리야? 포함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포함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같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 이거 혹시 처음 본 사람? 내가 지금 뭘 설명하려는지 처음 본 사람? 처음 봐? 그러니까 뭘 그릴 거냐면 우리는 x의 범위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낸 이 범위들을 수직선 위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잖아. 그럼 작은 애들은요, 작은 쪽으로 가주면 돼. 왼쪽으로, 수직선에서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럼 이 수직선이 포함하고 있는 이 범위 있잖아. 요만큼 있지, 요만큼. 이게 얘야. 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 작은 범위가 요만큼은 이미 얘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거든. 그럼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8보다 어떻대?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겠어? 그럼 작거나 같다야. 그럼 일단 같다 있으니까 여기를 채워. 같다와 등호와 등호 없는 거.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것과 등호가 없는 거의 차이를 알겠어? 빈칸을 채워주냐? 뚫어주냐? 근데 얘 지금 봤을 때 마이너스 8보다 어떻대? 작대. 그럼 작으면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왼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이 둘의 공통인 부분이가 어딘지를 찾아내달라 이거야. 어딜까라고 하면 봐봐. 이미 마이너스 3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8보다 작다의 범위는요. 얘도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안에도 마이너스 8보다 작다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얘가 더 큰 범위 아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여기를 지나간단 말이야. 그죠? 얘도 여기를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공통인 범위는 뭐냐면 두 범위, 즉 내가 그린 이 두 개의 이 수직선 있잖아. 얘네들이 겹치는 범위가 공통이야. 어디에서 겹쳐? 여기서 이렇게 겹치지 않겠어? 쟤네 두 개의 화살표가? 그럼 그때 그 공통인 화살표 값이 x의 범위가 되는 거야. 누구야? 요 부분이 다 색칠될 거 아니야? 공통인 범위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가 우리가 궁금한 이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밑에 잘 봐. 그러니까 연립 1차 부등식은 이게 다야, 얘들아. 연립 1차 부등식은 요거 그냥 요게 다야.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x는 21보다 크다. 맞아, 아니야? 맞죠? 밑에 좀 정리해 봅시다. 5x를 마이너스 5x로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그럼 오른쪽에 뭐만 남아? x만 남지 않을까? 그지? 그럼 남는 거 이제 9 이렇게 남겠네. 그럼 이거 좀 쓰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수직선 위에 그려보면 수직선 위에 좀 그려보면요 요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9랑 21이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근데 x는 9보다 어떻대? 9보다 어떻대?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같아도 되는데 색칠해. 이번엔 크대 x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야. 크다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번에 x가 21보다는 어떻대? x가 21보다 어때? 크대? 근데 같아도 돼? 아니죠? 그냥 구멍을 이렇게 뚫어. 그러면서 크다 했으니까 어디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줘야지.
그럼 이 둘의 공통인 범위, 즉 얘네 둘이 이 범위 화살표가 겹치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하면 여기 아닐까? 이해했어? 그럼 따라서 얘가 해당하는 범위는 얘 아닐까? 누구야? 얘겠지. 공통인 범위를 찾아달라 이거야. 됐니? 요게 1차 부등식이었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의 내용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일단은 아까 방금 처음 해봤던 거, 뭐 요런 거나 뭐 요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랬을 때 누가 공통이라고? 요 녀석이 공통이겠지? 그지? 또 어떤 것도 있을까 하면은 쭉 이어서 가면 뭐 얘랑 이런 경우, 방금 봤던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디가 공통이야? 여기가 공통이겠지?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것도 있냐면 이거나 또는 이거나.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내가 지금 방금 그은 건 얘랑이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되니? 빨간색만 보면 돼. 그럼 이 빨간색 두 개가 겹친 부분이 어디야? 요만큼 아니야? 그지? 요만큼이 겹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공통 범위야. 그럼 만약에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라고 쓰면 공통인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베타랑 감마까지다. 따라서 x는 베타보다는 크고 감마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했어? 요렇게. 요게 1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야. 별로 없어. 별거 없고 뭐 나중에 조금만 더 복잡하게 나오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계산해서 범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산해서 위에식 범위 구하고 계산해서 아래식 범위 구한 다음에 우리 수직선 위에 나타내주기만 하면 돼. 수직선 위에 나타내준 다음에 공통인 범위가 어딘지를 찾아주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다야.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게 단순해. 단순한데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해.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단순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딱 두 가지 일단 보고요. 이제 중요한 거 넘어갈 건데 이런 부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해가 특수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엔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어떤 범위를 구해주는 거잖아. 그지? 연립부등식을 한다는 것도 공통인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연립부등식을 했을 때 해가 좀 특이한 애들이 있거든요. 공통인 애를 찾아주려고 했더니 해가 좀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어떤 수익선 위에 내가 범위를 그렸는데 이게 칠해졌어. 만약에 여기를 1이라고 해봅시다. 칠해졌어. 근데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큰 거야. 이런 형태. 그러니까 하나에서 이게 삐져나와가지고 하나는 왼쪽으로 하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럼 얘는 해가 몇 개일까? 2개? 왜? 왜 2개일까? 몇 개일까? 2개일까? 하나죠, 하나. 봐봐. 왜 하나냐면 결국에는 얘랑 얘는요 여기 1에서 겹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1에서 겹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한 명 왼쪽으로 한 명 오른쪽으로 가자. 그럼 1 빼고는 나머지는 다 겹칠까 안 겹칠까? 안 겹쳐. 그러니까 1에서 그러니까 출발점이 서로 같은 거야. 근데 한 명은 아래로 가고 한 명은 내려가고 한 명 올라간다는 거지. 겹쳐 안 겹쳐? 하나도 안 겹쳐. 근데 단 어디가 겹치냐면 얘네 둘 다 이걸 포함하고 있잖아. 둘 다 1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특수한 해는 뭐냐면 해가 한 개일 때야. 그 해는 여기 겹쳤을 때 이 숫자. 무슨 말인지 됐어? 얘가 1이면 x는 1이라는 해를 갖는 거야. 저 둘의 어떤 두 범위를 구했을 때도 이런 범위가 아니라 그냥 딱 하나의 해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됐니? 그럼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해가 하나인 것도 있냐면 해가 하나인 것도 있으면 이런 것도 있어. 해가 없는 것도 있지. 서로 안 겹치면 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안 겹치면 해 없는 거 아니겠어? 공통인 부분이 없잖아. 이럴 때 뭐다? 해가 없는 거야. 공통인 부분이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것도 있어. 뭐도 있냐면 하나에서 이제 뻗어 올라올 건데요. 둘 다 비어 있는 거죠. 해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얘랑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얘는 그 겹치는 부분에서마저도 서로 만나는 게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그 겹치는 그 부분마저에서도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얘는 1이라도 서로 겹쳤지. 얘는 근데 그 1마저도 뻥 뚫려 있잖아. 겹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이런 건? 선생님 그러면요. 그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요런 거? 동그라미 안에 구멍이 살짝 이렇게 반만 채워진 거야. 그리고 나서 한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해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자, 요런 똑같이 출발할 건데 똑같은 거에 출발할 거고 하나는 크게 그리고 하나는 작게 이렇게 채워져. 그러니까 반만 채워졌다는 거고 하나는 왼쪽하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과연 해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잘 봐. 하나가 반만 채워졌다라는 건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소리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가 1이잖아? 그럼 만약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고요. x는 1보다 작다가 있는 거야. 그럼 이 크거나 같다는 분명 색깔이 칠해줘야 되거든요. 안을. 근데 얘는 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 구멍 살짝 이렇게 칠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죠. 좀 확대해줄까? 이런 느낌. 보여? 동그라미 안에 살짝 칠해져 있잖아? 그럼 이 바깥에 있는 화살표 따라가면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고 안에 있는 애를 따라가서 보면 얘는 포함한다는 소리거든. 무슨 말이 됐어? 근데 이런 경우도 얘는 1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1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공통인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특수하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한 가지 해가 하나일 때도 특수한 겁니다. 알겠나요? 요건 뭐 그냥 당연히 문제를 풀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요 부분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너네가 이걸 보면 푸는 방법만 알면 돼. 너네 근데 요런 거 어디서 한번 보지 않았냐? 부등식 말고도 어디서 한번 봤을 텐데 이런 거 기억나? A는 B는 C다. 요런 거 방정식에서 배우죠? 그럼 너네 이거 풀 때 어떻게 푸냐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풀 수 있었어. A랑 B랑 같다는 식 하나 쓸 수 있었고 그죠? 그다음 또는 B랑 C랑 같다는 식 한번 쓸 수 있었고 또는 C랑 A랑 같다는 식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중에서 너네는 두 개만 골라서 그 두 개를 뭐 했어? 연립방정식 썼어. 여기서 너네 얘네 둘을 고르고 싶으면 얘네 두 개 가져와서 그냥 연립방정식 이렇게 썼다고. 얘네 두 개 쓰고 싶으면 얘네 두 개 가져와서 그냥 연립방정식 썼다고. 됐어?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제는 얘가 부등호로만 바뀐 거야. 됐어? 그럼 나도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아,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커요. 그 다음에 B랑 C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C가 더 커요. 아, 그러면 A랑 C랑 비교했을 때도 C가 더 커요 라고 쓸 수 있어서 얘네 셋 중에 두 개만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얘처럼 똑같이 아무거나 그냥 성립되는 거 가져와서 쓰면 틀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항상 순서가 있어. 어떻게 순서냐면 이렇게 한번 되는 식으로 만들어 줄 거야. 무슨 말이 됐어? 연립방정식을 만들 때 이렇게 한 번으로 만들어 줄 거야. 왜 얘는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이런 거야. 만약에요 얘네 둘이 이렇게 해버리잖아. 예를 들면 얘네 둘이 이렇게 해버리자. 얘네 둘로 이렇게 만들어보자, 유리야. 그럼 A와 B 중에 B가 더 커. 그럼 A랑 C 중에 C가 더 커.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얘네 둘로 만들 수 있는 부등식은요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 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 가능성도 있지. 그지? 근데 이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얘를 풀어줄 건데 이 가능성이 존재해버리잖아. 그걸 쓸 수 없다는 거야. 얘네 두 개를 쓰잖아? 그러면은 이런 가능성도 존재해버리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거지. 됐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랑 뭐 쓴다? 우린 무조건 뭐랑 뭐 쓸 거다? 얘 한 번 쓰는 거다. 알겠어? 그래서 얘네 둘만 가지고 쓸 겁니다. 얘는 제외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죠. 보여? 자, 50번 같은 문제예요. 봤을 때 그냥 너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가지고 뭐 할 거다? 연립부등식 쓸 겁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야 돼. 아,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쓰고 x 플러스 1에다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번 쓰고 얘네들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순서를 항상 지켜줘야 돼. 알겠지? 부등식, 이런 세 개의 부등식을 풀 때는 이 순서를 항상 지켜서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알겠지? 계산 안 할게. 계산 뭐 1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여기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여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별거 없거든, 얘들아. 잘 봐봐. 잘 들어봐. 너네 그럼 절대값이, 그러니까 절대값 x, 즉 절대값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보자. 절대값. 절대값의 의미가 뭘까? 아는 사람. 절대값의 정의. 몰라? 절대값이라는 건, 물론 까먹을 수 있어. 절대값이라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원래 생각하기에는 절대값이라는 건 그냥 절대값 씌우면 양수 나오네요. 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마이너스 3에 절대값 씌우면 그냥 3이에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이라는 애는 그냥 부호를 무조건 양수로 바꿔주는 애예요.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대부분의 애들은. 정의를 모르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얘는 절대값은 그냥 안에 있는 애가 양수로 나와요. 라고만 생각한다고. 근데 절대값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야. 우리 옛날에 배울 겁니다. 옛날에. 절대값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옛날에 배울 거야.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절대값 3이라는 애는 3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죠? 절대값 3은 절대값 3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3도 3이라고. 근데 얘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야. 원래 의미라는 건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3부터 0까지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는 게 절대값 3인 거야. 그럼 0부터 3까지 거리가 얼마야? 3이야. 그래서 3인 거야. 얘 마찬가지야.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건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3이야. 왜? 거리는요 음수가 나올 수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아니?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오늘 집에서 학원까지 왔잖아. 그럼 예를 들면 1km를 걸어서 왔어. 집에서 학원까지 1km를 걸어서 왔다? 그럼 너네 이제 올 때 뭐 너는 얼마나 걸렸어? 몇 킬로 걸렸어? 하면 저희 1km 걸렸어요 라고 할 거야. 근데 만약에 학원에서 다시 집으로 가. 그럼 몇 킬로 걸려? 똑같이? 1km 걸릴 거야. 근데 너네 집에 가서 엄마가 너 몇 킬로 걸어서 왔냐? 마이너스 1km 걸었어요 라고 하진 않잖아. 그냥 1km 걸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거리에는 음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도 양수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양수로 나오는 거야. 이게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이제 알았니? 이게 절대값의 의미야. 그럼 이 의미 가지고 이 절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런 절대값을 푸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의 이 의미로 풀어보는 거야. 의미. 그럼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부등호를 쓸 건데 그 부등호에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절대값 x가 5보다 뭐 작다 이런 거야. 그럼 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자 이거죠. 의미. 잘 생각해봐. 절대값 x라는 건 뭐야? x가 원점으로부터, 즉 x라는 점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지. 절대값 x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 3 생각하면 이 3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럼 얘는요, 이 x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거리가 5보다 어때야 된대? 5보다 어때야 돼? 5보다 어떻다는 거야? x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어떻다고? 작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 아닐까? 얘를 수직선 위에다 그리면 원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면 5보단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5가 될 수 있는, 즉 거리가 5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요 마이너스 5와 5 아니겠어? 딱 5가 될 수 있는 애들? 그러면 이 5가 될 수 있는 애들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값 x라는 애는요, 원점으로부터 x라는 점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보다 작다라는 건 이 안에만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니? x라는 점은 이 안에만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0은 그때 마이너스 5는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을까? 포함하지 않겠죠. 왜? 여기서 이미 포함하지 않으니까. 5를, 여기가 거리를 5를 포함한다고 했으면 포함이 되는 건데 5를 포함한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5도 포함하지 않고 5도 포함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5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럼 결국엔 이 안에만 이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걸 범위로 쓰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어때야 돼? 에? 이 사이에 들어와야 돼.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의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거야. 만약에 절대값 x가 2보다 크대? 그럼 의미가 뭐야? 어떤 x라는 점이 원점으로부터까지의 거리가 2보다 뭐하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그럼 얘 또 수직선을 그려보면 이런 거 아니야? 0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고 2가 이렇게 있어. 그럼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2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2겠지. 그럼 이것보단 어때야 된다는 거야? 그 거리가? 커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얘가 더? 그 거리가 2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이 안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어디 있어야 돼? 이거? 바깥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럼 결국에는 이거 바깥에니까 여기랑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을 제외했어. 그리고 마이너스 2랑 2를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을까? 포함하지 않겠지. 왜? 여기서도 포함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럼 포함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요만큼이랑 요만큼이거든. 여기 즉 이 범위 안에서 점이 하나 찍힌다면 항상 그 거리는 2보다 어떨 거야? 클 거 아니야. 여기 바깥에 있는 점 찍혔으면 물론 찍히는 점은 음수겠지만 그 거리는 2보단 어떨 거야? 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도 이걸 범위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보단 어때야 돼? 이 범위가 나오려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또는 x는 2보단 어때야 돼? 커야 돼. 이런 두 개의 값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의미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나? 이게 의미적으로 절대값 부등식의 절대값이 있을 때 푸는 거야. 근데요,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우리는 보통 구간을 많이 쓸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쓸 거예요.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그 x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요. x의 정의를. 그러니까 x를 구간을 나눠서 보겠다는 거 이런 거야. 너네 절대값 x라는 애는요. 절대값 x라는 애는 너네 두 가지로 좀 봐줄 수 있지 않아? 이 절대값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그 의미 가지고 두 가지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절대값 안이 양수면 어떻게 나와? 예를 들면 이런 거. 절대값 2가 얼마야? 2지.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2도 얼마야? 2야. 근데 이 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는 얘가 그대로 나왔잖아. 근데 얘는 얘가 그대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결국엔 2라는 애는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음수잖아.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거야. 얘가 그대로 나오되 안에가 음수니까 바깥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나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이 안에 있는 애가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따라서 절대값을 풀어줬을 때 나오는 수가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있지.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그냥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나오는 거야. 원래는 세 개로 봐주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세 개로 봐주는 게 뭐냐면
x가 0보다 크고 x가 0이고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봐줘야 되거든요. x가 0이면 얼마야? 0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건 하나로 보는 겁니다. 여기다 넣어도 이 등호를 여기다 넣어도 0 넣으면 어차피 0 나오는 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둘 중 아무 데나 하나 붙여주면 돼. 상관없어. 여기다 붙이고 싶으면 여기다 붙여도 돼. 상관없어. 다만 한 번만 붙여주면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안에가 음수다. 그럼 뭘 붙여서 나온다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이 의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야. 이 의미를 가지고. 그럼 이런 거거든요. 잘 봐. x 플러스 2의 절대값을 씌웠어. x 플러스 2의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얘가 만약에 이게 5보다 크대. x 플러스 2가 5보다 크대, 은호야. 은호야. 집중해야지. x 플러스 2가 5보다 크대. 됐어? 그럼 여기서 얘를 의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기준을, 즉 얘 기준으로 얘가 풀어나올 때 바뀌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얘가 뭐일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지? 그 기준은 뭐냐면 지금 너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너네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1 넣으면 얼마야? x에 1 넣으면 3이지. 양수야 음수야? 3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어봐. x에다 마이너스 4 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2 아니야? 음수지. 그러니까 너네가 일반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하기에는 뭔가 기준점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건 진짜 중요한데 얘가 우린 분명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봐야 돼. 알겠어? 구간을 무조건 나눠서 봐야 돼. 그럼 그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얘가 양수일 때가 얘가 음수일 때가 되는 구간을 만들어서 봐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구간을 어디서 봐줄 거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봐줄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잘 봐.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기준으로 봐준다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봐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잘 봐. 내가 왜 이렇게 나누는지 잘 생각해봐. 잘 봐. 너네 마이너스 2보다 크다야. 그럼 제일 너네가 쉽게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수가 뭐 있어? 마이너스 1. 너네 마이너스 1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제일 가까운 거 하나 넣어봐. 너네 생각나는 거 뭐? 마이너스 3?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너네가 선생님 그럼 너무 그냥 대충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소수점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 야, 마이너스 2보다 큰 소수점까지 하면 마이너스 1.9 아니야? 마이너스 1.9 넣어도 얼마야? 양수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1 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0.1이야. 음수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랬을 땐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됐어? 얘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뭘 붙여서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미안 잘못 썼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가 풀어질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얘 정리하면 얼마야? x는 3보다는 어때? 3보다는 작다. 얘 정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다고 마이너스 x가 7보다 작다인데 마이너스를 뿌려주면 x는 마이너스 7보다 어때? 큰 거 아니겠어?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니까 부등호 방향도 바꿔줘야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잘 봐. 여기서 진짜 중요해. 너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너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예구하고 예구해서 끝났어요 라고 하는 건데요. 아니야. 너네가 설정을 이렇게 줬잖아. 그지? 1번에서 설정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정을 두고 같이 얘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네 둘의 공통인 부분을 찾아야 돼. 얘네 둘의 공통인 부분이 어딘지 찾아내야 돼. 왜? 내가 얘로 가정을 했잖아. 이미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그 중에서 얘도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너네가 설정한 이 범위와 너네가 그 범위를 설정하고 찾은 이 범위랑
교점을 구해야 돼. 그럼 교점을 구해봅시다.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잘 봐. 뭐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암산이 가능한데요.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x는? 크거나 같다 아니야? 크거나 같다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네. 무슨 말이 됐어? 그리고 x는 3보다 어때? 3보다 작아. 이렇게 되겠지? 공통범위 어디야? 여기지? 따라서 공통범위에 뭐라 쓸 수 있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3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죠. 다음 얘도 얘랑 뭐 해줘야 돼?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돼. 그럼 얘도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커? 작아야 돼. 근데 x는 마이너스 7보다 어때야 돼?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요.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잘 봐. 선생님 그럼 누가 답이에요? 누가 답이에요? 할 수 있죠. 그지? 누가 답이에요? 라고 하는데 둘 다 답입니다.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야. 왜 그러냐면 그냥 구간을 나눠서 이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린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에요. 이 가능성도 있고 이 가능성도 있어요 라고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러니까 너네가 x 플러스 2가 진짜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미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걔가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가능성을 두고 푸는 거야. 양이 나온다면 얘가 맞고요. 음이 나온다면 얘가 맞아요 라고 하고 푸는 거지. 그래서 그 가능성은 얘도 맞고 얘도 맞기 때문에 얘네 둘 다 답이 되는 거야. 근데 보통은 얘네 둘이 이제 둘 다 답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네 둘을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보잖아? 그럼 잘 봐. 신기한 게 어느 정도 문제들은요. 이렇게 구하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얘가 지금 얘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어때? 작아. 요런 형태가 되거든. 둘이 뭐해? 얘 둘이 지금 뭐해? 중간에 한 번 겹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마이너스 2에서 한 번 겹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2가 없고 얘는 마이너스 2가 있지.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너네 그럼 얘네 지금 한 번에 좀 붙어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안에 있는 수들은요. 겹칠까 안 겹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흐름에서 수가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유일하게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였거든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2가 없기 때문에 모든 수는 다 한 번씩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근데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 이거 한 번에 쓸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는 이제부터 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거야.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라고 쓰면 끝이야. 얘네 둘을 합쳐서. 무슨 말이 됐어? 합치는 경우. 그러니까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긴 해.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을 때는 우리 수학은 항상 깔끔한 답을 원해요. 수학은 항상 깔끔한 답을 원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쳐지잖아? 그럼 합쳐서 써야 돼. 근데 범위를 구해놨는데 둘이 안 겹친다? 그럼 안 겹치는 거야. 따로따로 쓰면 돼. 얘네들이 겹치는 게 없어? 그럼 따로따로 쓰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까지 풀었잖아. 그럼 지금 보면 내가 하나만 더 설명할 건데 지금 봐봐. 이런 거야. 지금 딱 얘가 이렇게 풀었더니, 즉 이런 식으로 풀었더니 무슨 형태가 나왔냐면 이렇게 풀었더니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그럼 이번에 조금만 더 다르게 해서 이것만 풀어볼게. 절대값 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3보다 크다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놓는다 했죠? 얼마야? 2. 따라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2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더 볼게. 그럼 x가 2보다 크면 얘는 뭐 나와? 양수. 양수 나온다고 보면 되죠.
양수 나온다고 보면 되죠. 알겠죠? 여기 0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양수 무조건 나오죠?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럼 양수하면 얼마야? 그냥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x는 5보다 어떤 거야? 큰 거야. 그 다음 얘도 한번 계산해볼까? 얘는 뭐 나오겠어? 음수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 따라서 마이너스 x가 1보다 크다. 마지막 결론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다가 나오는 거 아닐까? 마이너스까지 풀어주면. 그럼 여기서 비교해 줄 거. 얘랑 뭐도 비교해 줘야 된다고? 얘랑 비교해 줘야 된다고. x는 5보다 크대. 근데 x는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 수직선에 그리면 얘를 그냥 한 번에 그려볼게. 하나 쭉 그어서 얘까지 그냥 같이 해볼게. 자, 봐봐. 5랑 5가 왜 여기 있어? 2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어. 너무 멀어. 여기다 이렇게. 2가 여기 있어. 얘는 x 2보다 뭐가 돼? 크거나 같대. 그럼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지? 무슨 말이 됐어?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잖아. 5보다 어떻대? 5보다 크대. 무슨 말이 되니? 그럼 여기서 얘 공통 어디야? 공통 누구야? 누구야? 공통? 공통의 범위 누구겠어? 요만큼 아니겠어? 그럼 이 범위 누구야? 얘 아니겠니? 무슨 말이 됐어? 그 이 녀석 1번의 해는 누가 되냐면 x는 5보다 크다야. 두 번째 2번의 해 갑시다. 자, 얘는요 2보단 어떻대? 작대.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단 어떻대? 마이너스 1보다도 작대. 그럼 공통범위 어디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2번의 해는 얼마냐면 x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그럼 봐봐. 내가 얘도 해고 얘도 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내가 겹쳐지면 겹쳐서 쓴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지금 겹칠까 안 겹칠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거랑 x는 5보다 크면 이거라서요 둘은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다만 이 둘은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이 범위를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해인 거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이걸 쓸 때는요 부등식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제 이걸 좀 그러니까 의미를 좀 생각해서 조금 외울 건데 뭐냐면 잘 봐. 얘들아 부등식이 하나만 있고 오른쪽으로 벌려져 있잖아? 그럼 얘는 뭐라 부를 거냐면 사이값이라 부를 겁니다. 사이값이라서. x가 사이 껴있잖아. 그래서 이걸 사이값이라 부를 거야. 부등식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 있고 등호가 왼쪽으로 꺾여져 있잖아. 이걸 이제부터 뭐라 부를 거냐면 양끝 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양끝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됐어? 이제부터 이걸 외울 거야. 부등식 절대값이 하나고 왼쪽으로 꺾여져 있으면 뭐다? 양끝값. 따라서 또는 형태로 나올 거야. 두 개가 또는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러면서 절대값이 하나고 부등호가 오른쪽 방향을 꺾고 있다? 그럼 사이값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 잘 봐. 이거야. 이 문제 보여? 이 문제 이제 내가 방금 말한 구간으로 풀지 말고요. 그냥 이제 방금 외웠던 걸로 해보자고. 절대값 몇 개? 절대값 몇 개? 절대값 몇 개 있어? 절대값 몇 개 있는 거야? 이거 하나 세트로 보는 거 아니야? 한 개, 한 개. 그리고 방향 어디로 벌려져 있어? 왼쪽으로 벌려져 있어. 왼쪽이 크다 해. 이거 뭐라고? 사이값이야, 양끝값이야? 양끝값이야. 양끝값.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아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잖아. 그럼 이렇게 딱 쉬운 거. 지금 근데 이거 좀 어렵다. 그럼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 x 플러스 1이 5보다 뭐 크다 이렇게 해봅시다. 반대로 하자. 이거 양끝값부터 해볼게. 이렇게 크다? 그 양끝값이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작은 것보다 작은 겁니다. 큰 것보다 큰 거야. 양끝값은 작은 것보단 작고 큰 것보단 큰 거야. 그럼 너네 이 x 플러스 1이가 절대값 x 플러스 1이 5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랑 뭐밖에 없어? 절대값이 절대값을 했더니 5랑 마이너스 5랑 5가 나오는 수는 뭐밖에 없어? 5랑
마이너스 5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부호만 바꿔줬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거거든.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아. 작은 것보다는 작을 거야. 그리고 또는 큰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클 거야. 좀 어렵나? 어렵니 혹시? 어렵니? 잘 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작은 것보단 작고 큰 것보단 클 거야. 이게 양끝 값이야.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단 크게. 문제가 좀 더 쉬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다 어려운 거밖에 없어? 이런 거다. 자, 이런 거. 봐봐. 이번엔 뭐야? 오른쪽으로 벌려져 있지? 절대값 몇 개야? 한 개지? 사이값이겠죠? 그죠? 사이값이니까 이 녀석의 부호가 양수와 음수인 걸 기준으로 둘 거야. 제가 양수, 음수인 걸 기준으로 둬서 사이에 들어오는 거야. 얘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반대로 돼 있었잖아? 그러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부호가 작은 애, 마이너스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부호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럼 작은 것보단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돼. 그리고 또는 큰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커야 돼.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우리 이제 구간으로 안 풀 거야. 절대값 하나 있을 때는. 양끝값과 사이값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양끝값은 작은 것보다는 작고 또는 큰 것보단 크고, 사이값은 작은 것과 큰 거 사이에 있어야 된다. 뭐가?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이렇게. 그럼 그대로 아까 봤던 문제 들어오면 이거야. 잘 봐. 얘들아, 사이값이야 양끝값이야? 사이값이야 양끝값이야? 양끝값이지? 그지? 절대값이 크다 했으니까 양끝값이야. 왼쪽으로 벌어졌으니까. 그럼 양끝값이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작은 것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작은 것보다는 작아야 돼. 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큰 것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이거 계산해주면 끝이야. 그럼 계산합시다. 3 넘기면 2x는 마이너스 10이죠?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여기 정리해봐. 2x는 4보다 크죠? x는 그래서 뭐보다 큰 거야? 2보다 큰 거야. 이게 끝이야. 막 구간을 나눠서 뭐 위에 있는 구간과 아래에 있는 구간 뭐 막 공통부분 찾을 필요 없어. 양끝값과 사이값만 알면 돼. 왼쪽이 크면 양끝값, 오른쪽이 크면 사이값. 알겠죠? 작은 거, 이거 작은 거, 큰 거 뭔 말인지 이해되죠? 얘네들 부호만 바꿔주면 돼. 알겠죠? 이렇게 풀 거야. 절대값이 몇 개 있을 때는 한 개 있을 때.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절대값이 그러면 선생님 그럼 절대값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두 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거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을 했더니 이게 4보다 작대. 그럼 얘가 의미적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어. 얘들아 의미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의적으로. 정의가 뭐였어? 절대값 정의가 뭐였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그럼 x에서 마이너스 1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원점에서부터 거리랑 x에서부터 플러스 1만큼 간 점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더했더니 그게 4보다 작아야 되는데 말부터 어려워. 이걸 의미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하면 아까 우리 처음에 내가 양끝값과 사이값을 얘기해 줄 때 뭘로 놓고 푼 거죠? 구간으로 푸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럼 얘도 구간으로 볼 거야. 구간으로 풀어줄 겁니다. 그럼 그 구간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 우리 결국에는요 이 녀석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가능성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봤듯이 그 절대값이 양이 나오는 순간과 음이 나오는 순간을 나눠서 봤잖아. 그럼 얘도 분명히 그 구간을 전부 다 비교해줘야 돼. 그래서 그 비교하는 건 어떻게 해줄 거야 하면 똑같아. 내가 아까 여기 구간 찾을 때 뭐 찾는 거였죠?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 1. 얘가 0이 되는 x값 찾아주면 돼요. 얼마야?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구간 x는 작은 것보다는 작아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한번 봐주는 거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때 한번 봐주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보잖아? 그럼 우린 전 범위에서 다 보여주는 거야. 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편 다 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다 보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도 포함해주고 1을 포함 안 하는 데까지만 이만큼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방금 마이너스 1부터 이만큼 다 봤고 지금은 마이너스 1부터 포함한 다음에 1까지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마지막 1을 포함하면서 오른쪽까지 다 보겠다는 거죠. 그럼 수직선 전체를 지금 다 보겠다는 거야. 범위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볼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x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그럼 가장 간단한 수 뭐 있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둘 다 음수야.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나와. 이렇게. 됐어? 야 봐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 그럼 가장 간단한 수 뭐 있어? 0? 0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0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럼 앞에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1 이상이야. 둘 다 뭐겠어? 양수야. 그냥 둘 다 그대로 나와. 그리고 나서 풀어줄 거야. 그럼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보다 작네. 그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아요. 따라서 x는 뭐보다 커?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하나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플러스 x 플러스 1에 4보다 작다야. 그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오냐면 2가 4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오케이, 이건 일단 패스. 그 다음 얘 와봐. 날아가면서가 아니라 얘네 이렇게 날아가 있네. 2x가 4라서 x는 얼마야? 2보다 작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구간 설정을 얘로 하고 풀었잖아. 그럼 당연히 너네가 구한 이 구간과 비교해줘야 돼. 비교해줘야 돼. 근데 어느 정도 가잖아, 나중에? 나중에 가면 이 정도 암산 가능합니다. 얘 마이너스 2보다 뭐가 돼? 크대.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대? 작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공통인 부분? 그렇죠. 사이값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사이값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그려줄까? 이런 거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거죠. 그럼 이거 사이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해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 와봐. 지금 얘는요? x가 없어요. 근데 잘 봐. 얘들아, 2는 4보다 어때? 작은 거 맞지? 그러니까 이 부등호는 지금 성립하는 부등호야? 아닌 부등호야?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너네가 이 범위 안에서 x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는 다 성립한다 이거야. 이게 항상 나온다 이거죠. 무슨 말 됐어?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걸 만족하잖아? 그럼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 x값은 모든 실수야. 어떤 실수가 들어와도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실수가 들어와도 다 성립한다는 소리지. 어차피 x가 사라지거든. 됐어?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그럼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인가요?가 아니라 얘랑의 범위를 맞춰줘야 돼. 그럼 얘는요 수직선에서 표현하면 수직선 전부 아니겠니? x는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 전부에다가 얘와의 공통을 찾으래. 누가 공통이겠어? 잘 봐. 이 전체랑 얘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의 공통을 물어보고 있네. 누구겠어? 얘 아니겠어? 얘는 전체고 얘는 그 중에 그 일부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공통은 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얘가 해가 되는 거야. 범위가. 일로 와볼게.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대. 2보다는 뭐가 돼? 작거나 같대. 이거 아니야?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해야 성립하는 범위고 성립하는 범위야. 쓰라고 하면 다 써야 돼. 범위를 쓰라고 하면 이거 3개 쓰는 게 맞아. 근데 잘 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지.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서 1까지지. 1을 포함하면서 2까지지. 얘네 지금 수직선 위에 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겹치지 않겠니? 이런 거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에 2에 얘는 포함 안 하고 포함 안 해. 근데 얘는 포함하고 포함 안 해. 근데 얘는 포함하고 포함 안 해.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아까랑 똑같은 형태지. 다 하나씩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라는 거거든. 그래서 뭐만 써주면 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라고 하면 끝이야. 요게 구간을 넣어서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알겠니? 이게 끝이야. 너무 어렵나? 조금.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래. 봐봐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문제도 바로 연립부등식으로 넘어왔지? 그러니까 부등식의 기본 성질 이런 거 다 건너뛰고 뭐 솔직히 아까 말했던 그 A가 0일 때 그런 부분도 다 건너뛰고 이제 바로 연립부등식으로 넘어왔다는 소리는 그 앞에 부분은 너네가 충분히 많이 해왔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연립부등식 바로 풀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위에 있는 거 범위, 아래에 있는 거 범위 찾아줘야겠죠? 그럼 위에 있는 거 범위 먼저 구해주면 마이너스 1을 왜 좌변을 넘기고 3x를 우변을 넘길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1이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 되지 않겠어? 너무 빠른가? 아니지?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여기는요 2x를 우변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7을 좌변으로 이렇게 넘겨봅시다. 그럼 좌변 얼마 돼? 12 우변 얼마 돼? 3x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약분해주면 x는 4보다 크다 작다가 나오겠네. 그럼 이거 수직선 위에 그려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야? 4랑 1 그려놓고 1 써놓고 x는 4보다 뭐가 돼? x는 4보다 작대. 그리고 x는 1보다 뭐가 돼? 크거나 같대. 그럼 이거네. 뭐가 잘못 구했네?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인데요 지금? 뭐가 문제지 않아? 뭐가 잘못됐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잖아. 빨리 찾아줘. 그러네요. 멍청한 놈. 잘못 그렸죠? 미쳤나봐. 미쳤나봐. 자, 1이 여기 있어야지. 그지? 여기가 4가 있어야지. 미쳤나봐. x는 1보다 뭐하다고?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다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미쳤나봐. 이거죠? 다음이 7번. 자, 이번에 지적적인 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럼 해 구하려면 결국엔 뭐 또 각각의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위의 식 정리하면 3x-3이 5x-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정리 좀 하면요. 얘 1로 넘기면 마이너스 2가 2x가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고. 자, 뒤에 있는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넘기고 10x를 좌변으로 넘기면 좌변은 얼마? 마이너스 3. 우변은 3x.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 수직선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수직선 그리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랑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해가 몇 개야? 하나죠. 여기서 하나 딱 겹치잖아. 그지? 해가 하나일 때. 특수한 경우죠. 다음. 자,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자, 요런 형태일 때 내가 순서 어떻게 쓴다고 했죠? 연립부등식을 푸는 건 맞지만 요렇게 세 개의 부등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 앞에서 중간까지 하나. 중간에서 뒤에까지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4x-1이 2x-3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와 2x-3이 3x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연립부등식 풀면 된다 그랬죠.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주면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기면 2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얼마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얘도요.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길까?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는 x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수직선 위에 그려봐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그려볼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대? 크대. 그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어떻대?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공통인 범위 어디야? 여기 아니야? 따라서 해를 뭐라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써야죠. 이해했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1. 다음 요거다. 자, 이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요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왔대. 그럼 풀어줍시다. 풀어주면요 얘는 전기에서 쓰면 2x-2가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정리 좀 해주면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겨서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지. 이해했어? 그 다음 얘도 좀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좀 정리해주면 3x를 우변으로 넘기고 a 플러스 4를 좌변으로 넘깁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2x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요렇게 2x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양면 2로 나눠줍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x보다 작다. 그럼 얘네 둘을 했더니 얘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미 얘의 값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따라서 a가 얼마? 얘 이렇게 나와야겠네. 다음. 자,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해가 존재하도록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얘를 좀 바꿔주면, 정리 좀 해주면 위에 있는 애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에 2x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는 거 이제 쉽죠?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3에 x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얘도 정리해 줍시다. 얘는 이렇게 넘기면요 2x 얘 일로 뒤로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됐니? 그럼 얘를 좀 바꿔주면 x는 결국에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잘 봐. 얘를 먼저 아니까 얘를 먼저 써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3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어떻대? 작거나 같다겠지. 그럼 수직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지? 이해했어? 근데 얘는 x는 얘보다는 뭐 하대? 크거나 같대. 됐어? 그럼 얘가요 해가 생기려면 적어도 어때야 돼? 해가 존재하려면 적어도 얘랑 이렇게 겹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니? 얘는 어차피 크니까 오른쪽으로 꺾어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갈 거란 말이야 무조건. 그럼 오른쪽으로 꺾어가면서 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와 만나야 되니까 적어도 얘랑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어? 또는 이 마이너스 3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이쪽으로 작은 쪽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3이어도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마이너스 3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 아닐까? 무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거나 같아도 된다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도까지 된다 이거죠. 됐니? 그럼 얘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2 a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누구? 12.
다음. 자, 다음 조건을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야 돼. 야, 뭐 이거 얘들아 그냥 말한 거 그냥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대.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해. 그 자연수의 몇 배를 했대? 5배를 하고 1을 빼면 뭐보다 크대? 4보다 크대. 어떤 자연수의 5배를 한 다음에 거기서 1을 빼면 4보다 크대. 어떤 자연수의 4배에서 7을 빼면 5보다 크지 않다라는 말은 뭐야? 5보다 크지 않다는 거 일단 작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아도 된다 이거죠. 왜? 크지 않다고 했지. 크지 않다고 했지. 같으면 안 된다는 말 없잖아. 크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랬지.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만약에 작아야 돼. 작다라고 하면 무조건 작아야 되는 게 맞는데 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것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이건 말장난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연립하면 돼요. 이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러면 이제 절대값. 절대값 보면요. 자, 이런 거야. 자, 이거 이제 뭐 구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절대값이 하나 있는 건 보고 나서 절대값이 하나 있으니까 뭐 생각해야 돼? 양끝값 아니면 사이값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벌려져 있으니까 뭐야? 사이값인 거예요. 그럼 사이값 쓰려면 5x 플러스 6이 작은 것과 큰 거 사이에 4구나. 4구나. 작은 것과 큰 거 사이에 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쉽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5x 플러스 6이 아니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x의 범위거든. 그럼 여기 x만 남겨놓고 싶은 거야. 그럼 뭐부터 일단 없애줄까? 뭐부터 없애줄까? 5? 그럼 5를 없애주려면 양변에 5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러려면 얘 분모가 생기네? 그죠? 그럼 그럴 바에는 그냥 천천히 상수부터 취급해주면 됩니다. 그럼 양변에 뭐 곱해? 모든 항에 뭐 곱해? 뭐를 곱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항에 뭐 더해? 6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죠. 마이너스 6이면. 이거 마이너스 10에 5x에 마이너스 2.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x만 남겨놓기 위해서 양변에 뭐 곱할 거야? 5분의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잖아. 둘이 뭐 하래? 곱하래. 다음 요거. 자, 이제 조금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뭐 있는데 별거 없어? 잘 봐. 별거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에 절대값이 있고요. 앞에 절대값이 있고 뒤에는 이제 어떤 문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좀 사이값, 양끝값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럴 땐 좀 애매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구간으로 풀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구간으로 풀어주면 돼. 따라서 구간 쓰면요. x가, 즉 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놓고 하기로 했죠?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두 개 놓고 풀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나오지 않을까? 그치? 양수 나오면 그대로 나와야겠지? 2x 플러스 1에 5x 마이너스 7 이렇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이해했어? 그럼 계산 한번 해줄까? 계산하면 2x 플러스 2에 5x 마이너스 7이고요. 2x 1로 넘기고 마이너스 9 1로 넘기면 9는 3x보다 작다고. 따라서 x는 3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나오죠.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눠준 이 범위랑 얘랑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해주면 어떻게 돼? x는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대.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사이값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지. 공통인 값이. 일로 넘어와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5x 마이너스 7보다는 작고요.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길까? 그럼 어떻게 되니? 5는 7x가 되겠죠. 됐어? 따라서 x는 뭐야? 7분의 5보다는 크다네? 그죠? x는 7분의 5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분의 5보다 작대. 뭐야?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아닌가? 그럼 뭐 이제 공통인 부분 찾아줘야겠죠?
찾아봐. 마이너스 1보다 뭐가 돼?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지? 5분의 7분의 5보다 뭐가 돼? 크대. 공통부분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끝났어. 없어. 공통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제부분은 없는 거야. 저쪽에 해는 없는 거야. 그래서 해는 뭐야? 이거야.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연수 x의 최소값 누구? 1. 끝났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맞긴 한데 자연수는 1부터 나올 수 있으니까